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무난한 장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고 코스피는 약간 조정이었는데 그냥 뭐 큰 변동은 없었던 장세였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고 뭐 아시아권 증시도 뭐 한 플러스권 내지는 보합 정도 되는 그냥 무난한 장세. 뭐 특별한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이벤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뭐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들, 각국이 뭐 봉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 그 관련된 뭐 기업들, 백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증시에서 좀 화두인 그런 어떤 구간대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주제는 뭐 셀트리온 대통령상 관련된 수상 받은 내용들 좀 축하드리고요. 뭐 요건 이제 뭐 자세히 짚을 건 없지만 그래도 참 축하드릴 일이고 모두의 주주 직원 셀트리온 회장님 모두가 이제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리즈네론이라든지 일라이릴리께 승인받아서 긴급 사용 승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부족하면 지금 항체 치료제를 환자끼리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당뇨나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외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상장 대여가 하나 좀 들어오거든요. 지노맨 컴퍼니라고. 그래서 그 종목 짚어보면서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항상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또 받아들이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큰 기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 이제 계획대로 그 백신 일상에 대한 결과, 시장의 우려를 이제 불식하기 위해서 일상에 대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도 이따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05% 하락해서 2770포인트. 거의 빠진 건 없는 거죠. 예.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493종목이 하락했죠. 그래서 그냥 조금 약세장 그런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죠. 0.47% 상승하면서 944포인트로 2018년도 고점대를 훌쩍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하게 한 600종목씩 됐고요. 오늘 시총 상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코스닥을 좀 지배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로 좀 붙었던 그런 어떤 장세였던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쌍끌이로 샀죠.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대부분이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섹터로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편중되는 어떤 수급을 좀 보여줬고요. 화학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의약품 업종, 셀트리온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전기가스업은 이제 한국전력이 오늘 10% 올랐죠. 뭐 요금제 개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수급이 좀 이렇게 붙어주고, 기관들도 1,000억이 넘는 규모의 어떤 순매수를 해줬네요.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시아권 증시도 일본 증시 뭐 보합 정도, 홍콩 증시 0.8% 정도 강세, 대만은 약간 0.3% 약세, 중국 증시 1% 강세인데요. 최근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스터디하는 분야가 또 중국의 어떤 사이클 부분인데요.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도 이제 그동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조금 관심이 더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중국 주식에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조만간 한번 소상히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중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1% 올랐고, 미국 뭐 S&P, 나스닥, 다우 모두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견조한 어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주요 종목들 보면 오늘 삼성전자 조금 빠졌고, 외국인들 오늘 좀 팔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1선을 좀 툭 깨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차트를 만들어 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좀 강세로 1.7% 강세를 마감했고, LG화학이 1.3% 강세. 야, 오늘도 외국인들이 샀겠죠? 9만 주. 그래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LG화학에 지속되고 있고, 시총순위가 지금 3위입니다. 58조입니다. LG화학이. 삼성바이오가 53조로 오늘 약보합 정도. 셀트론도 0.5% 약세 약보합 정도로 47조. 이제 머지않았네요. 삼성바이오를 넘어설 시총이 머지않았네요. 기업 가치로만 치면 뭐 벌써 2배 이상 갔어야 되는 거죠. 예. 네이버 보합 정도.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카카오도 0.8% 약세. 삼성 SDI 0.5% 강세. 4분기 실적 모멘텀은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여러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현대차 0.26% 상승. 예.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 예.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에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시고 있으실 거예요. 이 기업은 이제 전기차 글로벌 메이커 업체로 도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요. 보십시오. 화장품 업체들이 사드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코로나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 기업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우상향 계속하죠. 예. 화장품 업종에서 사실 탑픽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이거는 우상향 패턴을 상당 기간 이어갈 수 없겠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내용도 나중에 언젠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수급도 나쁘지 않죠. 이 가격에서.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름. 기아차 시총순위 12위인데요.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이거는 추세가 완전 바뀌어서 중장기적인 추세 강화 형태로 간다.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이제 10% 이제 급등했어요. 와, 이거 바닥을 완전 탈출했는데요. 사실 한국전력이 이제 오늘 기관이 400만 주 넘게 샀네요. 예, 400만 주면 이게 1000억이 넘죠? 예, 금액으로 치면 1000억 넘네요. 외국인이 300억 정도 샀고, 와. 이 기업이 이제 좀 어려웠죠. 이게 전기요금을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동결했거든요. 13년부터. 그래서 이제 연료비는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은 동결이야. 그러니까 막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 이제 전기요금을 개편해서 연료비 부분을 이제 판가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의 개선의 어떤 이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들도 오늘 하루에 1000억을 그냥 순매수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려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특징적인 어떤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갛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플러스권 그리고 마감됐고, 셀트론 제약도 0.2% 강세. 지금 중요한 어떤 기점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 빼진 못하고, 뭐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도 물량 뺏길까봐 어떻게 물량을 투하하면서 이렇게 까내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그냥 약간의 변동만 보이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시젠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고, 또 백신 개발로 인해 가지고 투심은 좀 꺾였지만 실적이 당장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시젠이 실적이 꺾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종목인데,
저는 개준 의견을 계속 똑같이 해요.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보유하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보고 HLB는 뭐 옆으로 평행선을 긋는 형태인데요.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않을까 싶고요. 알테오젠이 1.5% 정도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구간대 같은데요. 알테오젠도 저는 좀 보수적이에요. 이건 뭐 지금 10배거 이상 났는데 이게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거 더 낮은 밸류를 가지면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 안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아니 이거 뭐 업사이드가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이거 밑에서 산 사람들이 이익이 이렇게 났는데 언제든 던져도 이익 나는데 이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안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굳이 이거를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아니 지금 보시면 메디포스트 같은 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아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거 올라가고 꺾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또 하락 횡보를 했다가 이제 돌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차라리 이걸 제가 추천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잡아 드리는 게 리스크가 낮으면서 치고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땐 전략상 보다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시면 그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세요. SK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달리죠.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없는데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LNF가 대규모 계약 소식을 내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도 들썩이게 만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조금 세게 움직이네요. 4%. 제넥신 같은 경우 2% 플러스권. 그 백신 결과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휴젤이 한 2%, 그리고 솔브렌 같이 또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7%.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메드톡스인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소송 걸리고 있었잖아요. 대웅제약하고 이제 그 톡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걸 도용했다 해가지고.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최종 났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손을 들어준 건 메디톡스인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대웅이 이겼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 자체는 대웅제약이 급등하고 상한가로 마감했죠. 그리고 메디톡스가 5% 올랐다가 이제 5% 빠지는. 이게 보시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 최종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ITC라고 이제 예비 판결을 7월 7일에 내렸는데 10년 동안 대웅제약의 이제 나보타라는 그 이제 보톡스를 금지하는 수입 금지하는 거를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 최종 판결 난 거는 21개월만 수입 금지 명령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웅제약이 어떻게 보면 좀 이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조금 분쟁이 있거나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들은 사실 투자하는 게 좀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보지 않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젤이 깔끔하죠. 보톡스 관련해 가지고는 휴젤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소재 업체 첨보 이런 것도 지금 치네요. 확실히 지금 소재 업체들이 치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제가 볼 땐 셀 업체 대비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은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전에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 종목 진단 대리 종목 중에서 큐리언트가 오늘 좀 세더라고요. 7%.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면역 항암제 쪽으로 지금 임상 일상 들어갔는데 시총이 이 정도야? 사실 좀 밸류가 낮죠. 상대적으로 다른 타 기업 대비해서. 그래서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유틸렉스가 오늘도 굉장히 셌어요. 4.8% 강세인데요.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두드러졌는 것 같아요. 기관이
92,000주나 이제 92,000주 이렇게 많이 사는 것 최근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재평가가 되는 어떤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메디포스트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바닥을 탈출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줄기세포 관련주들, 첨생법 관련주들이 지난 8월 달에 이제 첨생법 시행되고 나서 사실상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어떤 주도권을 코로나 쪽에 뺏겼다면 지금 자기들의 주도권을 찾아가면서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녹십자 같은 경우 오늘 3% 상승하면서 야, 무지 센 것 같아요. 이거 뭔가 탁 터지면 재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전략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랩이라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가 오늘은 4% 정도 밀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내일 한 250만 주 풀리는 부분이 아마 투심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물량이 흘러나오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1월 18일에도 한 84만 주 정도가 보호예수가 풀리고 2월 18일에도 한 83만 주가 풀려요. 그래서 수급적인 어떤 이슈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인 추세, 그리고 이 기술의 트렌드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급적인 포인트는 어떤 추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시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고바이오랩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국내에서 선도적인 어떤 개발 일정과 속도를 가지고 있고 유망하기 때문에 좋은 관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K세포치료제 대표 기업 NK맥스가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에 있었어요. 수급에서 보면 사모펀드 쪽에서 한 33만 주, 그러니까 물량이 63억 정도 치니까 적지 않게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게 블록딜인 것 같아요. 블록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물량이 오늘 시세를 이렇게 지금 끌어내렸고요. 이게 차익 실현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고바이오랩 아까 이제 예시든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파이프라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신다면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물어보실 만하죠. 오늘 장중에는 뭐 8%까지 빠지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전혀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 반응을 안 한 게 이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스마트 리포트에서도 짚었지만 더 좋은 비중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이제 외국인도 59,000주 땡기면서 최근에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편이죠. 기관들도 샀네요. 그래서 자리가 아주 좋다 얘기를 최근에 좀 자주 드리게 되네요. 그만큼 성장성이 확고한데 아니 뭐 이거 왜 이렇게 밀렸지? 그런 어떤 느낌이고요. NC소프트 느낌이에요. NC소프트가 이제 지난 보시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NC소프트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이때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말씀을 많이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론 그룹주를 한번 짚어보죠. 일단 셀트론 0.5% 이제 오늘 밀렸는데요. 거래량은 어제보다 더 줄였죠. 물량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누르는 형태 같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양봉으로 이제 뜨긴 했죠. 거래량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준인데요. 어쨌든 큰 어떤 의미 부여가 있는 그런 시세 흐름도 아니고요. 지금 뭐 중요한 어떤 일정과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서 시세를 그냥 멈춘 형태,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어떤 포인트는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국산은 소재 쪽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조정 보이다가 장대 양봉 서버렸죠. 그러니까 시세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지금 이틀 연속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생기면서 국내에서 이 컨택 관련주들, 코로나 피해주들이 재차 눌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유통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역발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이제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큰 우려감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뭐 어디서 또 발생했고, 어디서 또 또 확진이 됐고, 이런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검사 수도 이제 굉장히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무작위로 선제 검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선제적으로 많은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야지 결국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셀트론의 CTP59가 어서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지금 거의 머지않은 듯 보이고요. 이런 숫자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찍히게 되면 뭐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건뭐 당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서 치료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확진자 추이도 보시면 7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60만 명대에서 7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아, 진짜 무섭네요. 미국이 24만 명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치료제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제가 외신 보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은 진짜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2만 명 내외 정도 수준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독일이 다시 또 늘어나네요. 3만 명씩.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심각한 국가, 이제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승인받아가지고 배포가 시작됐고, 이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좀 불협화음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이제 화이자 백신이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이 완벽하게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알레르기 사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홍조, 숨가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퇴원을 했다는 소식인 것 같고요.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알레르기 반응 원인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른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예, 백신도 아직은 뭐 긴급 사용 승인처럼 긴급하게 그냥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거나 뭐 문제점들이 향후에 또 발생될 수 있지만, 지금 사람이 이제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조치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92도 운반 화이자 백신 수천 회분 반납이라는 기사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운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RNA 백신이다 보니까 영하 이제 70도 정도에 맞춰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중간에 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했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입니다. 지금 뭔가 좀 제대로 잘 순탄하게 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십 년간 안정성이나 어떤 메커니즘이 확인된 항체 치료제로서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아무래도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셀트론 주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병원에서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게 이제 릴리사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투여하는 거를 지금 제비뽑기로 한다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좀 감이 오시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된 내용인데요. 번역을 좀 해보면 코비드19 치료를 위한 환자를 뽑기 위해서
복권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콜로라도 병원은 약 3,000회분의 밤라니비맵, 이제 일라이124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고요.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FDA가 코비드19 증상을 경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약으로 지금 거기 병원에서는 밤밤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콜로라도 병원들은 지금 이 실험적인 코비드19 치료제 밤밤의 어떤 제한적인 공급은 지금 원활치 못하니까 누가 복용량을 얻을지를, 누가 복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방식을 이제 복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환자들은 당뇨나 심장병,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제비뽑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지금 제비뽑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약을 받는 거를 얼마나 지금 여기서는 심각하고 이 치료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어떤 분위기인지는 이제 감이 오시죠. 이 환자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항체 치료가 지금 140만 원, 150만 원에 공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거 더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진짜 두 배, 세 배 가격에 사가겠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진짜 체감적으로 느껴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고요. 최근 코비드19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정맥 주사로 이제 투여되는 단클론 항체는 환자가 심각한 증상을 겪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UC 헬스는 12월 초에 주정부에서 약 3,000개 이 항체 치료제를 받았는데 할당이 됐는데 그 중에서 650개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인구 비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그 지역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이제 이 릴리사의 이제 항체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안정성, 효과성이 어느 정도 이제 평가됐고 결과가 나왔고 위약과 비교할 때 치료 후 28일 이내로 질병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의 코비드19 관련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결과가 여기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고요. 이 덴버 헬스사라는 데는 또한 이 발라니비맵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가 그것을 얻는지 결정하기 위해 비슷하게 복권 시스템 역시나 이제 여기 병원도 제비뽑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어떤 결과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는 10일 이내 가벼운 또는 중간 정도의 코비드19 증상을 가져야 하며 경증 환자 대상이니까 대부분의 경우 입원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이 배런은 말했다. UC 헬스는 병원 운송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맵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금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사실 온전히 제비뽑기만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VIP 대상으로는 제공했을 거고 이런 식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워낙 이제 그쪽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받은 환자들은 잘 지내고 있고 합병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효능이 좋다는 걸로 좀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항체 치료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의료 시스템을 이제 마비시킬 수 있는 그걸 이제 타개할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콜로라도 병원들이 전국에 걸쳐 수요가 많은 이 항체 치료제를 언제 또 공급받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참 엄청난 부족 현상을 지금 미국에서는 겪고 있고, 지금 뭐 20만 명 이상씩 매일마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부르는 게 값일 텐데,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고, 암묵적으로 이제 블랙마켓에서 아마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셀트론이 제17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대통령상을 이제 수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거니까요. 그만큼 셀트론이 대한민국에 안겨준 최초라는 어떤 수식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현재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끄는 그런 어떤 퍼스트 무버 선두 업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는 이제 최초의 또 빅팜으로서도,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서도 지금 도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는 이제 발언을 했죠. 그만큼 기대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거의 승인 단계까지 온 전 세계 세 번째, 뭐 정식으로 따진다면 온전한 절차를 거치면서 온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업이자,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은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이제 경영인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론, 그리고 서정진 회장, 그리고 임직원분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믿고 또 이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또 정말 오랜 진성 주주님들이 모두 받는 상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먼 회사죠. 많은 응원과 또 이제 믿음, 신뢰를 보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번에 셀트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승인 받아서 이제 투여를 하는 그 환자가 백혈병 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담겼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제목은 백신이 늦으면 치료제라도 해서 타미플루 같은 효과 당장은 어렵다, 이런 제목인데요. 코로나 감염증 백신의 국내 개발이 늦어지면서 대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하되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은 16일 코로나19 환자 A씨에게 셀트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투여 여부는 18일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 A씨는 백혈병을 앓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다. 항암제를 쓰려면 이제 코로나19부터 잡아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녹십자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혈장 치료제, 요걸 이제 이미 썼는데 뭐 이게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특수한 환자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 맞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국내 치료제 대안은 이제 항체 치료제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갖다 쓸 수 없고 미국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셀트론 항체 치료제를 이제 이렇게 치료 목적 승인 받아가지고 투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결과가 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환자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항체 치료제를 처음으로 식약처가 치료 목적 승인을 해준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치료제로서 이제 국내에서 쓰고 있는 거는 뭐 치료 목적 이제 승인이든 모든 걸 보면 렘데스비르, 녹십자, 셀트론 이렇게 각 분류가 다르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데스비르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녹십자 거는 혈장 치료제, 셀트론은 항체 치료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맞은 게 뭡니까? 항체 치료제죠. 미국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특효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일단은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조금은 보수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좀 보이면서 쓴 기사로 좀 보여지고요. 뭐 이런 기사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야죠. 너무 낙관적인 쪽으로만 뭐 보는 기사보다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은 내년 초 상용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권 방역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백신 이전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하다. 당장 서울 아산병원부터 그렇다. 김성한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식약처 승인에 대해 본격 치료보다는 학술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며 항체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한다 해도 이 환자 이외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뭐 이건 당연한 뭐 얘기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사가 조금 전체 깔고 이렇게 쓴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여기다 예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치료제 타미플루의 경우 신종플루 유행 이전에 이미 개발됐던 약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던 약물 재창출로 해가지고 쓰니까 맞았으니까 그만큼 공인된 약이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타미플루 수준으로 강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부족하는 얘기다. 그래서 사실 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어떤 문장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결국은 치료제 이거 제대로 된 거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기사를 쓰고자 하는 의도성으로 이렇게 기사를 좀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미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플랫폼을 다 갖춘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노하우가 이제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건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빨리 개발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그만큼 낮은 효능을 낼 것이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합리적인 논리로 전개하기보다는 이미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쓰겠다고 전제를 깔고 기사를 쓴 듯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다만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역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확보해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약들은 효과가 적거나 일부 단계만 효과를 보인다. 그렇죠. 당연히 항바이러스제, 혈장치료제, 그리고 이 항체치료제 다 이제 각기 다른 어떤 단계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서정일 회장님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약들을 여러 가지 확보한 다음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해도 중증 진행을 막거나 중환자의 빠른 회복 정도는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게 해서 의료 시스템을 마비되지 않게 하는 그 정도가 항체 치료제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임상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검증이 됐고 지금 셀트리온의 치료제도 일상에서 검증이 됐고 전임상에서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죠.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환자 병상이 고갈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치료제가 있으면 일단 중환자 병상 운영이라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다. 마지막에 제일 핵심적인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어서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G3BNT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또 회원, 멤버십 회원 쪽으로도 제 의견 변경된 부분을 좀 밝혔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분석했던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 신약 기업, 이제 G3BNT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조금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에서 지금 세 번째 임상 3상, 지금 환자 투약을 마치고 다음 달 이제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찾아보시면 기사화된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인데, 연상하는 패턴인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G3BNT는 굉장히 뭐랄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대 가치가 붙는 거에 대한 시세 사이클을 이제 취하는 그 로직을 저는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메지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제 상승이 일어났었고, 발표 전에. 근데 이제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기존의 우호적인 시각을 바꾸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공개된 요 마감 영상에서도 그렇게 좀 밝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못 먹어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도 느껴질 때, 이런 부분은 약간 G3BNT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바꾼 거는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논리로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오랜 기간 주식을 투자했고 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그 아이큐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관점을 내비쳤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타 지금 파이프라인도 나쁘진 않는데 현재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시총이 지금 7,600억이니까 대부분은 안구건조증 신약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하나라도 잘못되면 시총 수준이 뭐 사실 반토막 이상 쪼그라드는 거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리스크 관리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투자할 종목이 굉장히 많고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G3BNT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뭐 뒤늦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의 상에서는 주식 투자 어떤 기준상 보수적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요 점 참고를 하시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선 그렇다는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저라면 그냥 지금은 팔고 다른 걸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마치고 나서 당시에 이제 그 최대 주요 주주가 이제 물량을 이제 그냥 시장가로 던지면서 10,000원까지 빠졌다가 단숨에 그냥 30,000원 정도까지 와서 3배 정도 이제 튀었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거의 8개월을 옆으로 박스권을 기는 형태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 매집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지금 시점에서 좀 가야지 맞는 패턴인데 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는 직관상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미리 그렇게 밝혀둔다는 점 참고해서 이제 전략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넥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넥신이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개발하던 거, 그걸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어떤 임상으로 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의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제넥신이 GX19 이 코로나 이제 백신 기존에 개발하던 거를 일상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GX19N으로 왜 변경해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과가 이제 다소 좀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이 변종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소 좀 아쉬운 결과였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GX19 임상 결과 우수한 안정성은 확인됐지만 중화 항체 반응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효능은 중화 항체보다 T세포 반응에 좌우되는 만큼 차세대 백신 GX19N을
신속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해서 안정성은 우수했지만 이 효능 부분, 중앙체 반응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상 결과 전신 또는 중증도 이상의 부작용은 거의 없었으며 경증의 이상 반응 또한 5% 이내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서 타 백신에 대비해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면역 원성 측면에서는 회복기 환자보다 높은 항원 특이적 T세포 면역 반응을 확인했으며 중화항체 반응은 기저치 대비 투여 후 통계적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나 회복기 환자보다는 낮게 관찰됐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개발 이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 GX19의 경쟁력 강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기를 좀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최근에 이제 변이 변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차세대라는 거에서 딴 N을 붙였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백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GX19N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백신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이 임상 1상 20명 안정성 테스트 면역 원성 분석이 이제 다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개발 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개발 속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후 2회 이상 단계에서 중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 후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상 마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보다 빠르게 이제 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거고요. 성영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아이부터 노인, 건강한 사람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백신이다. 따라서 누구나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임상 3상 진입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우수한 백신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저번에도 밝혔듯이 제넥신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제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드린 대로 그렇게 좀 선택해서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프로세스와는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넥신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당연히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런 거 비춰볼 때 참 셀트리온이 대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신약이라는 걸 개발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다시금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넥신이 뭐 덜 안 좋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넥신은 가장 그 본업 자체 면역 항암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원래 계획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넥신이. 근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플랫폼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 대비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우수한 어떤 환경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또 컨소시엄을 만들면서 빠르게 진행했지만 야 이게 참 쉽지는 않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제넥신은 또 이제 본업 자체가 또 훌륭하고 최근에 툴젠까지 최대 주주로 입성하면서 또 차세대 어떤 기술 트렌드에 또 기술을 가지고서 카티 치료제라는 걸 동종 카티를 또 개발하는 어떤 과정이 또 열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넥신은 한번 잘 선택해서 전략을 좀 구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지노맨 컴퍼니라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가지고서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요 이제 신규 상장주, 이제 뭐 정확히 따지면 신규 상장까지는 아니고 코넥스 시장이라고 지금 코스닥 밑에 있습니다. 그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이제 업체고요.
이 기업을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지금 국내 시장 이제 코스닥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이 지금 뭐 최근에 뭐 고바이오랩도 상장했고 천랩이라는 기업도 상장을 이제 한 상태고, 그리고 뭐 비피도라는 기업도 이제 뭐 중소형주긴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으로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굉장히 대어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시총이 9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밸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과도한데? 그리고 최근에 코넥스 시장에서 너무 끌어올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최근에 이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지노맨 컴퍼니라는 이 이제 상장될 이제 기업의 주식인데요. 최근 뭐 한 달 새 지금 주가가 이제 2배 튄 거예요. 예, 근데 코넥스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적은 자금으로 누군가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어차피, 뭐랄까, 코넥스 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누군가 맘만 먹으면 끌어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그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게 2018년도 12월인데요. 그 당시 한 8,000원 선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지금 코넥스에서 이미 10배가 터졌어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 엑시트 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분명히 코스닥 상장 시에는 물량을 아마 투하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지노맨 컴퍼니는 저는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하게. 설거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왜 이제 짚어보냐면 국내 시장에 이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된 섹터군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캐파가 좀 됐어요. 이 종목들의 뭐 이 지노맨 컴퍼니도 이제 코스닥 넘어오면 그래도 5, 6천억 이상의 이제 시총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바이오랩도 시총이 뭐 한 5천억, 6천억 그러고 뭐 천랩, 뭐 비피도 이런 거는 시총이 낮긴 하지만 나중에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섹터군으로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들어오자마자 막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이 그 미국에서 이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고바이오랩이 가장 빠른 어떤 임상 2상이라는 단계를 하고 있지만 이 기업은 면역 항암제 부분을 마이크로 바이옴을 가지고서 개발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분야를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매길 때 더 높게 매겨줄 수도 있는 명분은 있어요. 고바이오랩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명분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내세우느냐가 결국은 이제 시총 규모를 형성하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코넥스에서 9천억이 넘는 지금 시총 규모는 굉장히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리포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체크해 드리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바벤시오하고 같이 화이자 겁니다. 바벤시오하고 함께 고용암 대상으로 병용요법을 임상 진행하고 있어요. 임상 1상으로 미국에서 비소세포 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세포암. 그래서 뭐랄까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를 매길 때 굉장히 높게 쳐줄 수도 있죠. 이런 면역 항암제하고 같이 또 이제 그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병용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나 중간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기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포텐셜은 분명히 있고요. 현재 이제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 FDA 승인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 제품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마이크로 바이옴과 면역 항암제 병용이 지금 글로벌 R&D 트렌드로서 어떤 차세대 트렌드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선도하고 있는 이제 국내 업체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음, 이제 항암제 쪽으로 이렇게
이 고용암 쪽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이자, 머크, LG화학이 이제 파트너로서 일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폐증으로 미국에서 일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피부 질환 쪽에 대한 부분이 전임상 중이고 지금 한국에서 내년에 임상 1상을 이제 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게 가장 핵심이죠. GAN001.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이게 아마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시총 규모를 이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걸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작년 말에 이제 상장한 천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은 1,500억 규모고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인데 아직 임상에 진입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하지만 기술력과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임상에 진입할 때는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에 대한 지금 시험 계획 제출을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제출하고 승인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면역 항암 쪽으로 이제 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임상을 마친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결과들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첫랩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밸류 1,500억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지노맨 커퍼니 뭐 이렇게 막 밸류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살 생각이 전혀 없지만 첫랩 같은 기업은 이런 구간대에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회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주식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깊이 스터디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타이밍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지점 이런 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게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많아요. 좋은 종목을 알고 있고 근데 타이밍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이제 이번에 제가 동학개미 운동이 과거와 너무 다르고 이번에는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엄청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얘기를 드린 게, 과거에는 많은 개인 투자들이 좋은 종목들이라도 주도주들이라도 꼭대기에서 대부분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닥에서 샀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질적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가 완벽하게 승리하고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하고 수익을 거두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기업들도 막 공모한다 해가지고 경쟁률 1000대1 막 2000대1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매수하거나 관심 가지기보다는 첫랩 이런 건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 없거든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시세도 뭐 그냥 질질 흘러다니고 있고. 그렇죠? 저는 이런 걸 관심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분석해 놓고 관심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막 뭐 외부 변수 때문에 막 폭락하거나 그리고 막 질질 흘러내면서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구간에서 저는 관심을 가집니다. 단 향후 유망하고 좋은 일정이 있거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류의 종목들을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일상 IND 이제 임상하겠다 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게 이제 항암제 쪽이다. 면역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높게 쳐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중요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뭐 각자 또 깊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제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랩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넥신 관련해서 발표 자료가 올려와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기사 체크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백신 분과 제넥신 발표 자료 하면서
이 백신 이제 임상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데이터로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요. 쭉 이제 중요한 포인트 내용으로 보면요. 임상 1상에 대한 지금 결과, 기존에 이제 하던 GX19에 대한 임상 결과 요약은 안정성은 이제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타 백신 비해서도 굉장히 낮았다. 전신 이상 반응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전기 천공기 무바늘 분사기 접종군에서 국소 부위 통증에 유의적 차이 없었기 때문에 무바늘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면역 완성, 중요한 효능 쪽의 어떤 부분에서 T세포 면역 반응은 회복기 환자보다 높았는데 중화항체 반응은 회복기 환자보다 조금 낮았다는 부분이 뭐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그런 포인트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GX19N이라는 이 이제 후보 물질을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 그 이유를 여기서 또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전임상, 동물 임상에 대한 결과예요. 기존의 백신과 새롭게 지금 진행하는 19N이라는 이 임상의 전임상 결과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안전 부분에서도 매우 안전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측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뭐 중요한 건 여기 면역 완성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쥐에 대한 어떤 실험에서 면역 완성이 기존 백신보다 보시면 10과 90 이제 9배 차이죠. 9배 더 높은 어떤 효능을 보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원숭이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보시면 33, 150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효능. 일단은 뭐 사람에 대한 임상은 새로운 어떤 그 후보 물질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어쨌든 전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건 사실이고 T세포 이제 반응 자체도 쥐에 대해서는 기존 임상에선 380인데 이번에 새로운 후보 물질 가지고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의 효능을 앞선 효능을 보여줬고 여기 보시면 원숭이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도 T세포 반응이 기존 대비 새로운 어떤 이제 임상 후보 물질은 몇 배인가요? 이게 거의 한 7, 8배 되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후보 물질을 바꾼 이유는 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임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이 데이터를 보면 좀 이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임상 개발 계획이죠. 결국은 이제 효능도 중요하고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엄중한 사태,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제덱시는 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뭔가 조금 더 차별화된 성능을 내는 것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고 이렇게 좀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백신 임상 진행에 대한 어떤 계획은 내년 3월까지 2회 이상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임상은 이제 좀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2회 이상을 마치는 걸로 이제 수정 계획이 돼 있고 2B 3상도 내년 4월부터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6월부터 한 2달 정도 딜레이 될 거다 계획상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안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존 임상 대비 새로운 임상 후보 물질은 전 임상, 이제 동물 임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임상을 변경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기존 임상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고 새로운 후보 물질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효능을 동물 임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임상에서도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했다 후발주자로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바야흐로 이제 대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만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한 바퀴 돌린 거거든요. 이 정도 기간이면 이제 보통 바이오 시세 장세에서는 끝나요. 끝난단 말이에요. 바이오 장세는 짧고 굵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바이오 업종 안에서 섹터가 바뀌어서 다시 돌리죠.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섬뜩합니다. 이 시장의 어떤 파워가, 힘이.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년도 장세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내년도 장세도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기대가 되죠. 예, 그런 부분들 계속 잘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최적의 어떤 분석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와, 이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영하 10도가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방역 잘 지켜주시고 하면서 우리 코로나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